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10번째 코로나19 사망자도 발생해 사망자 수도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10조 원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포 확산에 환율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2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은 큰 호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은 채 관망세만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집계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4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 수는 총 9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오늘 2명 늘어나 10명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장소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며 본격적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2명, 강동구 2명을 포함해 금천, 은평, 동작, 용산구에서 각각 1명씩 총 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신규 확진자들은 목사나 병원, 의료진, 대기업 직원 등 타인과 접촉이 많은 이들이라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또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당시 편성액을 웃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추경에 나섭니다. 당정청은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데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재정 명령권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을 뜻합니다. 추경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 대비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10조 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추경안에는 대구 경북 소상공인 지원, 피해 수출기업 지원, 중소자영업자 임대료 인하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일단 2조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염병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필수품이 된 마스크 공급도 확충합니다.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 즉 지자체 등에 할당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합니다. 또한 감염 확산의 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천지 교회 폐쇄 방안과 다중집회 금지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소비 심리 지수는 96.9포인트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하락해 메르스가 유행한 지난 2015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인 지난 10일부터 17일 사이 이뤄져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다음 달 소비 심리 지수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현재 경기 판단 소비자 동향 지수도 12포인트 급락한 66포인트를 기록했고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11포인트 하락한 76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기업들도 임직원의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LG는 임산부 직원의 경우 필요 기간 동안 재택근무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휴원과 개학 연기 등으로 자녀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삼성 역시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확진자가 나온 구미사업장 직원들에게 대구 지역 거주자는 일주일 동안 재택근무하라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SK그룹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관계사별 상황에 맞춰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하고 필수 인력만 출근토록 했습니다.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한 LS그룹은 용산구 LS타워를 폐쇄했고 임직원들은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며 잘 나가던 오피스와 꼬마 빌딩은 물론이고 상가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시율은 11.7%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지며 소셜 커머스, 배달앱 등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업무를 보는 오피스 시장은 이보다 질병 민감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며 대기업도 재택근무를 권하고 있어 전염병이 잡힐 때까지 예단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 즉 지자체 등에 할당해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내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개되며 국내 외환 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상황 변화에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2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감염 사태 분기점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우한시 봉쇄령을 내리기 이틀 전인 지난달 21일, 외환시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좁은 범위에서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이 불과 20분 사이에 전날보다 8원가량 급등한 겁니다. 시장에선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위원회를 소집했다는 보도에 주목하며 중국 내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지난 20일 하루 만에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53명 늘어나자 환율은 다시 크게 올랐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하자 장중 한때 전날보다 12원 넘게 오른 겁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9원 내린 달러당 1210.3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곧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키움증권은 환율이 당분간 1,200원 초반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외환 당국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라던가 주요 국제 부양 의지가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가 계속되기보다는 조금 주춤해지면서 1,200원 초반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미국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자 달러 선물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가 수익률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설정액 10억 원 이상의 펀드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지난 21일 기준 달러 선물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최고 7%대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국내 주식 ETF의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은 0.84%에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폭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뱅킹, 금펀드, KRX 금거래 등 이른바 금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24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7%, 27.8달러 상승한 1,676.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3년 2월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어제 3.87%나 급락하며 2,080선마저 내줬던 코스피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며 2,1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전일 4%대 급락을 기록했던 코스닥 역시 오늘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외국인의 매도세를 고려할 때 오늘의 시장 반등은 불안한 반등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황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8% 상승한 2,103.61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2.76% 상승한 656.9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까지만 해도 현지 시간 24일 급락한 채 마감한 뉴욕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아 국내 증시는 오늘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전일 급락한 시장에 대한 개인과 기관의 반대 매수가 행해지며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불안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외국인의 누적 순매도 규모는 과거 신종플루와 메르스 사태 때의 규모를 넘어섰다며 2008년 이후 상위 0.1%에 해당할 정도로 기록적인 외국인 순매도 규모라고 평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로 인해 지수가 하락한 이후 전 고점을 회복하기까지 평균적으로 55영업일가량이 소요됐다며 시장 반등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금일 시장 반등은 외국인의 순매도세를 고려할 때 불안한 반등이라며 계속되는 외국인 순매도에 주목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외국인이 팔아치운 주식은 2조 5천억 원가량, 확진자 증가 소식이 계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안양, 의왕 지역에선 큰 호가 하락이 아직까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수자도 매도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건데요. 거래는 없는 가운데 호가도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수원 권성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 GS단지. 이 단지 전용 84.99제곱미터는 지난 15일 3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2.16 대책 직전보다 5,500만 원 오른 겁니다. 현재 호가는 3억 1천에서 3억 5천만 원. 지난주 220 대책 이후 호가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성 레미안 단지. 이 아파트 전용 79.31제곱미터의 최근 거래는 지난 11일 5억 8천만 원입니다. 이평형은 12.16 대책 직전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두 달 새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지금 호가는 5억 8천만 원. 220 대책 이후에도 호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매도자는 호가를 유지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고요. 매수자는 12.16 대책 이후 오른 집값이 안 빠지고 있으니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며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풍선 효과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SK 스카이뷰 단지 전용 84.99제곱미터는 지난 5일 4억 6,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매물로 나온 호가는 5억 6천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 지난주 새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수원, 안양, 의왕 등지에선 호가가 크게 빠지거나 또 오르는 모습은 아직까진 나타나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방향성을 말하기엔 시간이 좀 짧기도 하죠. 하지만 규제를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호가가 오르며 풍선 효과 우려가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20 대책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 경제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대표님? 네, 저야 똑같습니다.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듣고자 하는데 일단은 20일에 대책이 나왔으니까 사실 일주일도 지금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저희가 레포트에서 봤듯이 규제 피한 지역에서는 호가가 1억 원씩 올랐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경제에서 돈이라는 그 유기적 생명체와 같은 그 자본은
돈이 될 만한데 흘러가겠죠. 그 정상적인 투자나 이런 행위가 일단 나쁘다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규제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제 여기는 지정했으니 이제 다음은 그 안 됐던 데 또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준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예. 수도권의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이 결국에는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지역에 수요가 몰릴까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조어 많이 생기더라고요. 김부검, 뭐 안시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그 신조어는 주로 매체에서 만드는 거죠. 뭐 오동택, 뭐 아까 얘기했던 김부검, 안시성 그 두음이나 차음을 따서 이런 것들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번에 2월 20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나온 거 보고는 정말 뭐 기대도 안 했지만 실망도 많이 했고 왜냐하면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걸 어느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공평하지도 않고 원칙도 공평하게 지정되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서울경제 그 칼럼에서 썼지만 수도권 전체를 다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 정부가 얘기할 수 있는 뜻하는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그 규제 지역에선 거래가 아주 실종돼 갖고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고 뭐 누가 정한 고가주택, 초고가주택이랑 9억, 15억 시장은 그렇고 또 비규제 지역에서는 가격 급등하고 뭐 이런 호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계속 불 붙듯이 옮겨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김포, 부천, 검단, 안산, 시흥, 화성, 오산, 동탄, 평택 뭐 매체나 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투자 방향성을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풍선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시장 상황의 우려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택 수요자들이 가장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매수 타이밍을 언제로 보시는지 좀 궁금한 게 뭐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 자체가 일단은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범위예요. 왜냐하면 나이대가 어떻고 결혼 무주택이 얼마고 흔히 말하는 가점이 몇 점인데 내가 가진 자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수요자는 언제나 나한테 맞는 금액과 과도한 문제는 그 대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과도한 빚도 못 내죠.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는 편의시설이 있는 또는 업무시설이 있는 그 근처라면 저는 언제라도 시장을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이제 규제 지역이나 이런 거를 좀 세금이나 종부세나 이런 세금에 대한 지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해서 잘 공부하시고 스터디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 각자 상황에 맞는 지금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고요. 분양시장 좀 여쭤볼게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지금 청약 제도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알아둬야 할 점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자료 보면 경기, 수원, 영풍, 권선, 장안,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수도권 5곳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고요. 근데 용인에서 수지하고 기흥, 성남시 등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제외됐죠. 이번에 규제를 보면 뭐 담보 그 대출에 관련된 게 현행 60%에서 9억 원 이하는 50%로 9억 원 초과분은 30%로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투자자가 됐든 또는 잘 살펴봐야 될 대목이 이번에 5곳은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가 전매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 어느 파트든지 간에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본인한테 잘 적용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약은 일단은 현재 가점제를 뭐 75%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자금이 취약한 이런 분들은
실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또예요, 로또. 그냥 로또란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걸 공급을 하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빨리 진행한다는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이렇게 교통 좋은 곳에 지정할 테니 거기에 기다렸다 넣어라 라는 사인만 기다리고 있는 답답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델하우스가 지금 뭐 사이버로 대체하는 곳들도 생기고 있고 집 보여주고 집 보러 가기 꺼려한다 이런 기사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결국에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그 사스 때 2003년 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를 한번 봤어요. 2015년. 그 2003년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집값이 이제 상승하는 시기였고 2015년도는 이제 13년, 14년 그 내수경의 침체를 겪고 이제 떨치고 조금씩 일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한 5월에 확진이 나서 11월에 이제 그 종료 발표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면 집값은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주가는 한 2% 빠졌는데 집값은 특히 5월에서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올랐고 거래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감소하고 지금도 매도인 매수인 다 감소하겠죠.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부양 대책을 만약에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빨리 좀 잡히면은 불씨를 살릴, 주택가격 상승은 불씨를 살릴 어떤 그런 개연성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적으로 됐을 때는 뭐 이거는 국가 경제 옛날 그 IMF 때처럼 정말 국가 경제 힘든 상황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당연히 실질금리가 상승하고 집값, 전세값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대책까지 20번에 달하는 19번이나 대책을 내놓은 걸 보고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 풍선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건데 뭐 생각하시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그 앵커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부동산 시장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죠. 그냥 수요와 공급을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평수, 면적에 필요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공급을 하게 놔두면 됩니다.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그 기술이 발달하고 하다 보니 평형대도 예전에 뭐 30평형대에 가까운 게 한 25평형대, 9평형대로 얘기하면 그 편의시설 잘할 때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교통 가깝고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다니고 이런 데 다니고 싶은 거를 무조건 집을 사는 사람은 투기자다라는 어떤 확증 편향, 부동산 확증 편향을 가진 분들이 지금 정책을 기획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흔히 말하는 부동산과 뭐 교육 정책은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지 않고서는 당분간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 다 옥죄어 놓고 지금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돈들은 뭐 지금은 이제 내수경기 힘들지만 부동자금, 유동자금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자금이 돌아다닌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옥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짓는 정치 말고 부동산 정책을 하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 대책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 송금과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 사업자와 마이페이먼트를 도입합니다.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디지털금융 혁신과제의 세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뜻합니다. 마이페이먼트는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만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핀테크 기업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지급결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 계좌가 없어도 이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각종 결제 서비스를 지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속도, 최대 용량을 구현한 16GB 모바일 D램을 개발해 본격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새 모바일 D램은 풀 HD급 영화 9편 용량인 44GB의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D램과 비교했을 때 용량은 2배가 커졌지만 소비 전력은 20% 이상 줄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건설사 그룹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동원해 공공택지 아파트 용지를 낙찰받은 뒤 계열사의 땅을 넘기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건설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사업을 벌일 계획이 없음에도 낙찰받은 뒤 다른 계열사에 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났더라도 전매 행위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부도 등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사업자의 건전성 검증도 강화됩니다. 주택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1순위 공급이 제한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